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질문이고, 흥미예영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같지만 내용을 봤을 땐 사연의 느낌이 띄고 있는 그런 질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에게 질문을 주신 흥미예영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질문이 있어서 메일 보냅니다. 저는 배달 대행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 일을 하다 보면 도로에서의 오토바이들의 여러 상황을 많이 봅니다. 신호위반, 인도주행, 칼치기 운전, 동차선 추월, 번호판 조작, 음악 다 들리게 크게 틀어놓고 다니기 등등. 그러다 보니 딸배라는 비하 단어도 요즘 들어 더욱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엄청난 반감의 대상입니다. 한문철 TV링 영상에 오토바이가 등장할 때 오토바이 잘못이 있으면 말야 입 아프고 오토바이가 잘못이 없는 피해자여도 무작정 욕부터 받는 댓글도 넘치고 오토바이 vs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훈훈한 영상 잘 봤습니다. 이런 댓글도 소수가 아닙니다. 자업자득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현장에서 오랫동안 목격한 저도 100% 인정입니다. 심지어 유튜브에 딸배 헌터라는 유튜브도 등장해서 오토바이 신고하는 일을 주 컨텐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딸배 헌터님의 장기적 목표가 전국적으로 시민 감시단을 조직하는 것이라고 쓴 댓글도 봤습니다. 얼마나 오토바이가 사회적으로 민폐면 저렇게 전국적인 시민 감시단을 조직하려고 시도할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음식 배달이라는 서비스가 자율주행 로봇으로 바뀌거나 아님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일이 펼쳐지지 않는 이상 사람이 음식을 가지고 오토바이로 배달하게 될 텐데 배달업이라는 게 사실 아무나 일할 수 있다 보니 양아치나 범죄자도 많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도로에서의 위법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5살, 6살 시절에도 중국집 배달부들이 버스 회사 안전관리부는 팩트 폭력, 독설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질문갑니다. 카퍼님 감사합니다. 중국집 배달부들이 면이 불 수 있으니 신속 배달을 핑계 삼아 신호 위반이 넘쳐났고 현재는 배달 대행이라는 플랫폼만 추가된 것 뿐이지 한 건이라도 더하기 위해서 신호 위반이 넘치고 앞으로 배달업이 사람이 하는 이상 10년 후든 20년 후든 플랫폼의 변화는 있을지라도 직접 도로에 배달부가 나서는 이상 계속되는 신호 위반이 넘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혐오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직업을 바꾸지도 못한 능력을 가진 저는 그런 외부 요인 신경 안 쓰면 되겠지만 그게 너무 어렵네요. 어떻게 하면 이런 혐오의 대상인 직업을 가진 제가 열심히 일하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셨네요. 질문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연이네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흥미유형님이 사실 배달 대행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바이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 일을 하면서 좀 배달 일에 대한 어떤 애환을 많이 담고 있어요. 차별이라든지 어떤 멸시라든지 어떤 그런 좀 안 좋았던 경험들을 저한테 사연으로 많이 풀어줬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거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질문을 저에게 줬다는 것 자체가 흥미여행님도 실제로 이 배달 일을 하면서 스스로 느끼기에 정말 이 배달 대행 일이 이미지가 정말 안 좋아도 너무 안 좋구나라는 것을 일하면서 많이 체감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 말 아니겠습니까, 흐민이 형님? 솔직히 내가 봐도 배달 대행하는 사람들 편 못 들어주겠다. 내가 봐도 좀 심하긴 하더라. 그런 게 실제로 일하면서 배달 일 하다 보면 나만 바이크를 탄 게 아니라 바이크 타고 이렇게 뭐 짐 싣고 음식 싣고 가는 사람들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네. 근데 거기에 뭐 정상인들도 계시겠지만 좀 누가 봐도 저는 좀 또라이다, 사고 치겠다, 괜히 시비 걸려봐야 좋을 게 없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사람들이 많고
이 배달이 돈이 된다고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 바이크를 몰려고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어, 지금 바이크가 사람들이 하겠다고 줄 서 있잖아. 예. 지금 줄 서 있잖아요. 혐오의 대상이다. 어쩔 수가 없어요. 흥미 형님. 나만큼은 그런 민폐 짓을 안 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는 수밖에.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 해도 워낙에 배달 이미지가 내가 잘해도 특정 누군가가 또라이 짓을 하기 때문에 그 또라이 짓 하면 그 이미지가 나한테도 온다는 거. 이건 뭐 아실 겁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배달도 약간 신분제를 도입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미애님? 배달을 아무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배달 운전할 때 뭔가 자격을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배달할 때 사고 나면 뭐 그 배달 수당의 인걸 뭐 깎아버린다거나 아니면 오토바이에 뭔가 표시를 할 수 있게끔 이 사람이 사고를 많이 낸 사람이다. 식별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거죠. 아니면 뭐 오토바이에서 이제 위험운전해가 벌점이 많이 이제 누적이 되면 오토바이를 뭐 몇 달 동안 운전 못하게 한다거나 자동차처럼 똑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 핸디캡을 줘가지고 열심히 안전운전하고 민폐 행동을 안 끼치는 사람만 좀 남아있도록 해야 되죠. 이것도 내가 봤을 때 제도적인 개선이 많이 필요한 직업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생겨난 게 아니라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갑자기 이제 배달 쪽이 이제 배달 민족이라든지 요기요 같은 회사가 생기면서 갑자기 우후죽순으로 너도나도 하겠다고 엄청나게 많이 뛰어든 직종이다. 그러니까 불과 한 4,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이쪽으로 많이 뛰어들었어요. 젊은 남자분들. 그거는 뭐 간단하죠. 왜냐? 일단은 뭐 바이크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어설픈 직장 다닌 것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니까. 물론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긴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300은 뭐 버는 것도 아니라고 들었어요. 배달 시세가 많이 올라가면서부터. 배달 단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서울 같은 데 배달 단가가 진짜 말도 안 되더라고요. 흠이 형이면 뭐 한 건도 얼마씩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제 방송의 매니저 우리 조지주님이 그분도 이제 밤에 배달하시는데 그분은 야간에 피크 시간에는 10,000원까지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10,000원까지. 그러니까 배달식 시킬 때 10,000원 배달비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못해도 5,000원 받더라고요. 이게 자동차하고 오토바이와 다른 게 뭐냐 하면 차랑 붙으면 엄청나게 고속을 해가지고 충돌한다거나 차가 어디 뭐 떨어진다거나 몇 바퀴 정복을 하지 않아서 사람 안 죽습니다.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예. 차에 웬만한 안전장치 옆에 다 있어가지고 안전벨트만 하고 있으면 안 죽습니다. 차끼리 붙는 건 안 죽어요. 웬만해서는 안 죽습니다. 예, 고속도로가 아닌 이상은 안 죽어요. 근데 오토바이는 약간 부딪혀도 죽을 수 있습니다. 차는 약간 부딪혀도 오토바이는 죽을 수 있어요. 왜냐 오토바이는 박는 순간 반동으로 튕겨나가기 때문이죠. 오토바이는 벨트 같은 것도 없고 오토바이 자체가 자동차에 비하면 월등하게 경량이기 때문에 박는 시 사람 무조건 튕겨나가게 돼 있습니다.
보통 오토바이 타면 죽는 경우가 머리 떨어지면서 머리를 이제 튕겨나가면서 머리를 이제 바닥에 붙으면서 내진탕이나 이제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잖아요. 네. 근데 이건 오토바이를 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오토바이를 뭐 몇 톤짜리를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 무조건 박으면 튕겨나가기 때문에 사람이 튕겨나가기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골절이에요, 골절. 불구도 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위험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흥미 형이 뭐 뻔한 대답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나는 저러면 안 되지. 나는 저러면 안 돼. 아니면 이런 것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배달하면서 뭐 이렇게 사람들 잘하고 이런 모범 배달부를 좀 해가지고 왜 모범 택시처럼 이렇게 자기 일에서 사고 안 나고 과태료 안 내고 이렇게 좀 인정받은 사람들 있죠. 각시나 이렇게 해가지고 구청에서 이제 그분들한테 오토바이에 뭔가 표식을 하는 거예요. 모범 택시처럼. 아니면 그분들한테 이제 유니폼을 뭐 다른 거를 아예 뭐 있잖아요. 딱 입혀가지고 이 사람 모범 배달부다 이런 식으로 딱 해주면 저는 이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렇게 하면 또 엑스아치 같은 사람들 반발하겠죠. 그 사람들만 배달부, 우린 배달부가 아니냐 하면서 배달부는 똑같은 배달하는 사람이지 뭐 쟤는 다르고 왜 우리는 왜 푸대점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 생각해 보세요, 흐미님.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차라리 비난을 받을 거면 전 국민적으로, 네, 크게 지속적으로 받아야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말할까요? 이 배달 일이 이게 뭐 시간 지나면 없어지고 하는 일은 아닐 겁니다. 네, 배달 일은 계속 갈 것 같은데 한 10년 동안 이렇게 죽도록 욕먹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정무인적으로 받고 있잖아. 이걸 한 5년 받으면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있는 분들이 참아야 돼요. 견뎌내야 됩니다. 이거 못 견디고 못하겠다 하면 나가는 거죠. 떨어져 나갈 사람 나가라는 거죠. 사람들이 무시해? 딸배랑 무시해? 이게 잠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10년 동안 계속 이제 공공의초처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사람은 남고 안 남을 사람은 안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흥민이 형도 그렇지만 남한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딸배랑 무시받고 차별받으면서까지 일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나열인 친구들은 그렇게 못할 거야 아마. 예. 나열인 친구들은. 그래서 한 5년 10년 동안 계속 까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종민족 깔아. 깔아. 나는 원래 어차피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 괜찮다. 근데 여기서 떨어져 나갈 사람 있으면 못하겠다가 빨리 나가라. 나 버틸 거다. 누가 버티나 해보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한 5년, 6년 동안 계속 까요. 계속 욕해. 그러면 그냥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국민 욕바지 직업이 욕바지 직업. 예. 국민 욕바지 직업이잖아요. 근데 계속 욕먹으면서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과연? 계속 비난 감수하면서 이미지 나빠지면서, 국민 욕바지 직업을 할 사람이 누가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근데 욕바지를 내가 봤을 때는 한 못해도 5, 6년 해야 돼. 이거 잠깐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배달업의 장점이 단점이 뭐냐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신분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회에서 신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신문이 박탈당하면 우리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예? 제한적이잖아. 근데 그 신문이 박탈당한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배달 대행이잖아요. 제한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 지속적인 이미지 메이킹. 품위 형이 보면 약간 좀 사람들하고 보면 약간 욱한 기질이 있더라고. 내가 예전에 얘기했죠. 한 작년 여름쯤에. 내가 그때 어떻게 라고 했어요? 예. 나긋나긋하게 얘기하라고 했잖아. 그 경비원 아저씨가 그때 물어봤음에도 이미 그때 싸웠잖아. 싸웠다기보다는 좀 말다툼을 했죠. 그냥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무시한다기보다 이런 것도 무시한다고 생각해. 아, 이거요? 뭐 좀 인식이 안 좋긴 한데 뭐 저한테는 뭐 적성이 맞아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나는 또 하려고 하면 또 빡세요, 이거. 이런 식으로 좀 능글능글하게 좀 얘기하면 좋단 말이에요. 약간 보면 배달의 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자격지심이 강하잖아. 아무래도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뭔가 알로 보고 무시하고 이런 걸 좀 이제 너무 누적이 돼가지고 누가 우리를 무시한다고 이렇게 뭔가 알로 본다 생각하면 막 거기에 막 발끈해 버리잖아요. 근데 난 그것도 문제라 생각하거든. 그런 사람이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마주치게 될 건데 그때마다 이렇게 발끈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아유, 뭐 맛있게 맛있는 음식 빨리 갖다 드렸어야 했는데 저희도 바빠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이게 좀 이렇게 자꾸 서비스 의식을 계속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 생각거든요. 왜냐면 배달하시는 분들 그냥 있잖아요. 배달하시는 분들 보면 약간 좀 뭔가 그냥 문신만 툭 던져놓고 가버려. 근데 나는 배달하시는 분들도 약간 좀 말도 좀 이렇게 좀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좋게 좋게 얘기해. 이런 게 없잖아요. 배달은 서비스 교육 같은 게 없잖아요. 에티켓 같은 게 없잖아. 사람들 상대하는 요령이나. 그냥 말 그대로 바이크만 타고 그냥 내려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메이킹이 필요해.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나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아무래도 배달 일 자체가 워낙에 개인 플레이다 보니까 어? 이 스타일이 굉장히 봐봐. 배달 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단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독고다이 끝판왕이다 보다 보니까 배달하는 사람마다 성격이나 성질이나 운전 습관이나 다 다른 거야 이게. 맞죠? 이거 음식 맛이 이상한 것 같아요 하면 아 그거 이거 배달하는 쪽에서 주신 건데 그쪽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배달만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나뭐 어쩌라고 씨, 왜 나한테 지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런 거예요. 물론 배달하는 그러니까 배달을 받는 손님들도 문제지만 그런 걸 막 맞받아치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이게 너무 있잖아요. 뭔가 배달하시는 분들이 너무 좀 사람들이 복불복이 많아. 누가 제대로 체계적으로 뭔가 안전교육, 서비스 교육 같은 거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누구는 좀 친절한데 누구는 참 다혈질이고 누구는 나긋나긋한데 누구는 좀 뭔가 족복 같고 막 그렇잖아 이게. 예,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꼴보기 싫은 게 뭔지 아세요? 가장 꼴보기 싫은 게 배달하면서 가장 꼴보기 싫은 게 왜 보면 아마 흥민이 형이 100% 공감할 거예요. 이게 아마 제일 욕먹을 거예요. 뭐 칼치기도 있지만 횡단도 앞에 횡단보도 훨씬 더 지나가지고 앞에서 그냥 무슨 100m 경주마듯이 거기에서 유리한 지점 선점하려고 앞에 대기하고 있는 거. 예. 그러니까 나부터 친절하자. 나부터 그분들이 기분 상하지 않도록. 예. 뭐 그분들이 좀 신소리 하더라도 그분들이 얼마나 어, 기다렸을까 이 음식 먹으려고. 그리고 비싼 배달비까지 내가면서 우리 써주는 건데 이분들이 만약에 뭐 배달 안 시키면 우리는 뭐 일자리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게 부인님도 아실 거예요. 한 5년 동안은 진짜 지독하게 욕먹을 거예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럼 나가 떨어지는 사람 나가 떨어지라 그래요. 지금은 거의 국민 욕바지 아닙니까? 국민 욕바지. 근데 욕바지가 될 만은 하잖아요. 부인이. 이거 부인할 수 없잖아. 억울하긴 하지만 어디 가서 얘기 못 하잖아. 아, 나 배달대가 존나 억울하다 얘기하면 오히려 다구리 받잖아요, 지금. 약간 느낌이 그렇잖아, 지금. 근데 어떻게 해요? 그동안 다른 사람이 다 벌려놓은 거를. 똥을 싸도 너무 많이 싸놓다 보니까 이거를 좀 치우고 이제 좀 정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마 체질 개선이 이뤄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냥 참아야 돼요. 이게 좀 체질 개선이 되기 때까지 참아야 돼. 이거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게 갑자기 이 배달 업종이 산업화 돼버렸잖아요. 이게 기업화 산업화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중이 떠중이 진짜 정부의 개나 소나 다 뛰어들잖아 이게. 근데 뛰어드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이라든지 에티켓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없잖아. 그냥 바이크만 있으면 누구나 어플 깔고 다 달려들다 보니까 뭐 개념도 없고 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무법지대 아닙니까 그냥. 많이 하는 사람 장땡이고 많이 하기 위해서 뭐 차 제끼고 뭐 위험 운전에도 상관없고 약간 그런 식이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이거를 좀 정화시키고 하려면 원래 오물 같은 것도 낙동강 수질이 엄청 안 좋았을 때도 그 개선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지금도 물 안 좋긴 하지만 지금도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거를 정화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피해의식 가지고 해봐야 남는 게 없어요. 네. 자꾸 왜 우리한테 자꾸 욕하는 거야? 우리 돈 버는 건데. 어? 왜 자꾸 우리 뭐 붙잡아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직 우리가 너무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괜히 우리가 해봐야 좋을 게 없어. 뭐, 뭐 다른 배달하시는 분들이 뭐 좀 비매너 운전하고 뭐 사고 내고 이미지 나쁘게 해도 우린 절대 그러지 말자.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이 뭐 우리한테 뭐 손가락질 날리고 좀 비아냥거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우리 일만 하고 다른 운전자들 피해 안 주고 우리 소식껏 일하면 돼. 뭐 그렇게 해도 욕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대신에 이 업종에서 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1년 뒤에도 이 자리 있을지 2년 뒤에도 이 자리가 있을지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거야. 왜냐? 여기 이 배달이 하는 사람들이 뭐 애치당초 처음부터 여기 들어오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다 들어온 거 아닙니까? 부인도 그렇고 현민경님도 그렇고 처음부터 배달일이 이게 막 내 꿈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우연찮게 들어온 거잖아 사실. 거의 한 8락 9라는 원래는 바이크 쪽은 쳐다도 안 보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배달이 돈이 돼. 야 그냥 취업하지 말고 그냥 배달해라. 야 이거 어? 상사도 없고 그냥 너 어플 깔고 그냥 네 하고 싶은 데 가가지고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얼마나 좋아. 전천후로 할 수 있잖아. 전천후.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배달일의 가장 최대 장점이 그거 아닙니까? 네. 최대 장점이 그거잖아. 출퇴근 시간이 정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 날씨 추울 때 하기 싫어.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날씨 추울 때 해야 돈이 되잖아. 맞죠? 배달일은 물어보니까 날씨 춥고 비 올 때 해야 돈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왜냐? 위험하고 안 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때도 사람들 시켜 먹는단 말이에요. 뭐 날씨 덥고 춥다고 안 시켜 먹습니까? 우리 더 시켜 먹잖아. 예. 그러니까 막 그때는 프로모션 띄워가지고 더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요즘 같은데 프로모션 많이 붙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바닥에 들어온 이상, 이 바닥에 발을 담근 이상 그렇다고 함부로 뺄 수 없어요. 예. 만약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들어오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이 일이 무서운 게 뭐냐? 부인님도 아시고 흥민이 형도 아시고 100% 궁금할 거야. 다른 일을 하기가 겁나잖아요. 다른 일이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이 일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일의 타성이 적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이 공감하시죠? 두 분 다. 뭔가 이거 혼자서 독고다이로 그냥 편하게 바이크 타면서 배달해주고 뭐 보통 직장 사는 거 좀 더 벌다가 다시 직장 들어가서 남한테 굿신거리고
적은 돈 받고 하려고 하니까 답 안 나오죠. 이거 좀 뼈 때리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 그러니까요. 사실 배달을 하실 분들이 중에 뭐 이런저런 있겠지만 사실 보면 그런 사람들이잖아. 멀쩡한 직장 다닐 수 있으면 다니기 더 낫잖아, 사실. 근데 이 바닥에 들어오는 거는 사실 그 멀쩡한 직장을 뭐 못 다니는 것도 있고 뭐 그 다니다가 그만둔 것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더 이상 다니기에 내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얘가 이 바닥 들어온 거잖아. 근데 이 바닥에 있으니까 웬만한 직장인 만큼 보니까 다시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것도 있고 일이 위험하긴 하지만 특히 이게 일이 또 무서운 게 독고다이다 보니까 오로지 완전 독고다이다 보니까 누군가를 같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조직사회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부담이단 말이에요. 예. 두 분 다 부인 못 하시죠? 한 100명도 부인 못 할 걸, 이거는. 사회 시작, 뭐, 고등학교 때부터 바이크 탄 사람은 모르겠는데, 이런저런 직장 생활하고 이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 너무 두려운 거야. 왜냐하면, 바이크 타면 그 자체가 좋거든. 남한테 타치 안 받는 것 자체가. 누가 잔소리 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행복이단 말이야. 돈을 많이 버는 걸 떠나서. 아무튼, 일단은 존버하십시오. 두 분 다 존버하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존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버티시면 체질 개선이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버티시면. 예. 제가 봤을 때는 점점 사고를 많이 일으키고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나라 차원에서도 대책이 나올 거예요. 예. 나라 차원에서도 대책이 나와. 아까 얘기한 대로 흠이현이 만약에 나라에서 자꾸 이제 사고 치고 이거 문제를 일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라 국가기관에서도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뭐 도로관리공단이나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어떤 거냐면 사고를 많이 치고 위험 운전을 많이 사도 바이크를 뺏어버린다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단가 아니면 배달 오더를 적게 준다거나 예, 차등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위험 운전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 그리고 파파라치 생길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예, 배파라치도 생길 거예요. 배파라치 분명히 생길 겁니다. 위험 운전해서 신고하면 돈 주는 거 분명히 생길 거예요. 이거 많이 제도화되면 엄청나게 많이 사라질 거야. 왜냐하면 자동차에 블랙박스 다 달려 있잖아요. 서울에 아까 핸다보도 이제 물리고 그 교차로에서 있는 사람들 다 잡힐 거야 아마. 대파랄지 생길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면. 그럼 존버하면 내가 봤을 때 제도적 생기다 보면 뭔가 엑스아치 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겠죠. 그 짓거리 못 하겠지. 배파라치만 생겨도 내가 봤을 때는 좀 상당수가 줄어든다고 봅니다. 배파라치만 생겨도. 그리고 오토바이도 약간의 신분제를 도입해가지고 뭐 범죄 경력이 있다거나 뭐 어떤 교통사고 전력이 좀 심하거나 어떤 그런 좀 최근에 어떤 벌점 누적된 이런 사람들은 오토바이 사용을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뭐 배달 오더를 사용을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배달 운전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을 시켜버린다 이런 식으로 좀 불이익을 가하게 되면 함부로 그런 행동 못 하겠죠. 예. 그렇게 하면 좀 엑스아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하기 힘들겠지. 아니면 바이크도 있잖아요. 속도 제한을 걸어버린 거예요. 속도 리미트를. 화물차처럼. 그러면 이거 세 가지만 걸어도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배파라치, 신분제, 그리고 이제 속도 제한. 예. 그렇게 세 가지만 걸어버리면 확 주지 않겠어요. 물론 이게 현실화 될지 모르겠습니다. 배파라치 내가 봤을 때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 웬만한 건 다 파파리 생겼잖아요, 요즘에.
개파라치 생겼는데 배파라치가 안 생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튼 좀 더 고생하십시오. 좀 더 엿보십시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흥미 형님, 누가 사고 나고 열받는다 하더라도 괜히 뭐 어디 성내지 마시고,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구나, 가야 할 길이 좀 험난하구나. 누가 뭐 칼치기나 뭐 이렇게 배달 불법 이제 운전하는 배달 라이더들 잡는 파파라치요. 그러니까 불법 라이더들 이제 칼치기 한다가 위협 운전한다거나 뭐 욕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거 이제 블랙 이제 녹화 떠가지고, 딸비 헌터, 그렇죠, 딸비 헌터. 그 돈 준다 하면 다 할걸요. 요즘에 돈 되는 거 사람들 다 하잖아. 아마 그걸로 돈 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걸 아예 직업화 시켜서 돈 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서울에 발에 치이는 게 배달 라이더들인데 그 중에 또라이 짓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 예. 예. 아무튼 아마 2, 3년 안에 좀 많이 바뀔 거예요. 2, 3년 안에 많이 바뀔 거니까 조금만 기운 내십시오. 흐민 형님은 교통법규 준수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예. 서비스 정신 가지고 일하시다 보면 언젠간 인정 받을 겁니다. 두 분은 절대 그 이제 운전하면서 위험 운전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법규 잘 지켜주십시오. 예. 오늘 질문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